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지난 6일 외교 통일 국방 합동 업무보고에서도 통일 정책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심으로써 통일 문제가 시대적 화두이자 국민적 담론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분명 통일이 미리 준비되고 잘 관리된 상태에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대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도 되기 전에 북한의 핵 문제가 기정사실화되거나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 주민의 동요와 혼란을 적기에 조치하지 못하는 등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통일도 못하고 한반도의 혼란만 가중되는 위중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 쪽박도 아니라 쪽박마저도 깨지는 상황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통일이 우리 뜻대로 대박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통일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좋습니다. 근본 322회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한길 대표님은 민주당은 통일은 찬성하지만 흡수통일은 반대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관님, 흡수통일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향하는 통일은 헌법에 명기된 대로 평화통일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방안이 바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정부는 그러한 방향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도 모두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처럼 흡수통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급변 사태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거는 찬반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급변 사태가 왔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저는 더욱 중요하다고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지난 2013년 10월 발표된 랜드 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급변 사태는 김정일의 암살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어떤 그 특정한 그 상황을 가정을 해서 정부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능성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간에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항상 머릿속엔 인내에 두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북한의 급변 사태로 통일 문제가 현 정권에서도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역시 그 답변도 조금 전에 드린 대로 특정한 상황을 저희가 예단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통일은 구호와 환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통일에 대한 우리 내부의 국민 통일도 못한 상태에서 국가 통일을 논한다는 거, 이거 자기당착으로 보여집니다.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통일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통일 준비를 위한 마스터 플랜, 즉 구체적인 전략과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그 협의체나 이런 건 구성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통일 대박을 말씀하셨던 뭐 여러 가지 그 의미에 대한 그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통일이 우리 국가와 민족에게 기회이자 희망이면서 또한 동시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한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가 그러한 통일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미래상,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오지 못했고 또한 동시에 그러한 통일을 끌고 오기 위한, 끌어내기 위한 그러한 준비에도 굉장히 미흡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담고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 우리 정부의 통일 준비, 노력은 아직 상당히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통일 계획이 작성된다면은 이 통일 계획에 포함될 내용들은 대개 어떤 것이 꼭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통일 계획이라는 표현은 잘 쓰고 있지 않는 표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획이라는 그 표현이 혹시 통합 과정을 의미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역시 그것도 상당히 다양한 그런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특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 70년 동안의 그 분단 과정에서 축적되어 온 남북 간의 그 이질성 심화,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제도의 차이, 또 군사적인 긴장,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이런 것들을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통일 헌법을 새로 만든다든지 특히 남북 군사력의 통합, 북한 지역의 조기 안정화 문제, 오랫동안 이질화된 남북 간의 가치관과 문화의 통합, 전혀 다른 교육 체계의 일원화 등 미리 검토하고 준비할 과제들이 너무도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장관님의 분발을 통일부의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북한의 급변 사태를 고려할 때 급변 사태를 얘기합니다. 잘못하면 계획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급변 사태를 맞을 가능성 우려됩니다. 이런 계획 대개 언제까지 좀 완성해 놓으실 계획입니까? 역시 또 특정한 상황을 저희가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면서 통일을 평화롭게 이루어내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급변 사태는 우리의 예측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면은 관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때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맡게 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쪽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예, 만반의 준비를 저희가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시급한 건 미래 통일을 주도할 젊은 세대들에 대한 올바른 통일 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2013년 통일부가 실시한 통일 교육을 받은 국민은 총 50만 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하고 특히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은 1.6%, 대학생은 전체의 0.06%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통일부가 스스로 통일교육 자체를 지나치게 경시하고 있거나 어쩌면 포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이 왜 필요한지, 어떤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어떤 단계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는지, 통일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오는지 등을 올바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젊은 세대들에 대한 통일교육을 어떻게 시킬 작정입니까? 예, 존경하는 송영근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그 인식은 여러 가지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또 지금 지적하신 데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매우 우려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통일이 언제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미래의 그 통일 시대의 주역이면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청소년들, 젊은 세대들, 청소년까지 포함하는 젊은 세대들의 이 통일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이 비전과 그 가치를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통일부는 금년 대통령께 드리는 업무 보고에서도 밝혔듯이 통일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 교육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침 아래 우선 청소년들이 통일이라고 하는 그 이슈를 좀 알기 쉽게 편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통일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시에 사실은 이 청소년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통일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여건은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교육부와 협력해서 심화시켜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매우 중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우선 국민이 통합된 통일교육 내용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교육을 역사교육에 포함을 시켜서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정식 반영해야 되겠다. 그 내용은 예를 들면 한국의 근현대사와 통일이라는 통합된 이런 단일 과목으로 통합되어서 교과과정에 정식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기본적으로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분단 극복의 과정이고 우리가 왜 분단됐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근현대사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역사 교과서에도 그런 부분들이 통일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좀 만족하지 못할 그런 수준이고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그 특히 근현대사의 그 역사관 또는 이 역사를 서술하는 것과 통일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좀 잘 유기적으로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부와 협력을 해서 더 노력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외교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시 중국군의 개입 여부는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중국군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이 자리에서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예단해서 말씀드린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역시 외교부 장관님 다운 답변이십니다. 중국군은 이미 3개 사단 규모의 공수부대를 선양군구에 배속해놨고 지난 1월에도 아시다시피 백두산에서 대규모 기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북한과 중국은 1961년 체결된 조중우호합작 호조협력의 조약에 의해 가지고 유사시 자동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미 가지고 있고 북중 국경에서 평양까지는 13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이 맘만 먹으면 5시간 내지 6시간 이내에 평양까지 투입이 가능한 이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사전에 중국과의 충분한 예방 외교 조치가 선행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예방 외교에 대해서 현재 외교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예, 신정부가 출범한 이래 저희 양국 간에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폭넓은 전략들을 갖고 있습니다. 양자 문제뿐만 아니라 비핵화 문제, 북한 문제, 또 지역 문제에 대해서 정상 차원부터 우리 실무 차원까지 여러 가지 전략들을 갖고 있고 작년 정상회담 때 저희가 합의를 해서 포괄적인 전략 대화 체제를 출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특히 북한 문제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나 또 왕이 부장이나 또 기타 중국 인사가 오거나 또 저희가 방문하는 계기에
그런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늘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중국군이 북한 개입을 외교적 노력으로 막을 수 있다고 우리 국민께서도 믿으셔도 되겠습니까? 그 특정 사항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도 하여튼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서 양국 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하고 있다. 또 앞으로 논의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한중 양국 간 신뢰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이는 차원에서 한중 군사당국 간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장관님께 동의하십니까? 지금 한중 간에 작년에 신정부 출범 이래 여러 가지 분야에서 긴밀한 그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 분야 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보호협정, 요건 한번 딱 끊어지게 답 못하시겠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다음, 최근 조도, 일본명 센카쿠 열도에서 중일 간의 영토 분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발적인 군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에 일부 주변국 지도자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나라들이 그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중일 간의 긴장된 관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나라의 경우는 바로 이러한 그 긴장 속에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중일 간 우발적 군사 충돌이 발생했을 시 외교부 우리의 대응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 조치하면 이건 국가의 명운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이 문제는 미리 잘 준비되고 조율되어 있어야 하는데 주무부서인 외무부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전략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우선 지난해 정보부 평가에서 국방부가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격려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네. 독일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급변 사태로 인한 흡수통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힘든 것은 군사력의 통합입니다. 통일 직전 소독군은 49만 5천 명, 동독군은 10만 3천 명이었던 반면 지금 우리 한국군은 64만 명, 북한군은 120만 명으로 독일의 경우와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독일의 경우 모든 장성과 정치 장교들을 전원 예편시키고 연관 장교는 재교육을 시켜서 사회로 환원시켰으며 위관급 이하는 그대로 운영하되 동소독관 부대 자매결혼을 맺어서 1년에 4개월씩 상교대 근무로 교환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동독의 군사력 통합을 주도했던 쉐벤 장군은 앞으로도 완전한 통일은 한 세대는 더 지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2003년도에 언급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급변 사태로 인한 불가피한 흡수 통일 시 북한 군사력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쓸 게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급변 사태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기보다는 통일 과정에서 군사력 통합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대두되고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에서는 이 과제로 식별하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통합 과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동독과 현재 북한을 물리적으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한국적 여건 하에서 어떻게 하면 최적의 모델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국방부가 수행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 이거 좀 개념 계획에 머무르는 건 아시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장관님 손자병법 더 잘하실 텐데 선승구전되어야 합니다. 착실히 준비해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완벽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대량殺傷 무기의 확산 및 확산 방지와 통제가 그 무엇보다 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군이 북한 지역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유엔 헌장 2조 7항 국내 문제 불간섭 의무에 따라서 북한의 동의 없이는 한 발짝도 북으로 진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 검토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북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불안정 상황의 유형에 따라서 이것은 해석이 좀 다를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WMD 확산 방지는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주된 관심사이고 현재도 WMD에 대한 국제적인 조약이 있고 확산 방지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 체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반도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WMD를 통제하고 또 확산 방지하는 일은 이것은 국제적 규범과 기준대로 실시가 될 것입니다. 특히 군사력이 들어갔을 때의 반출, 예를 들면은 중국 국경을 통한 반출, 해상을 통한 어떤 WMD의 반출 이런 거 막기 위해서 PSI 등 이런 것들이 잘 계획되고 또한 통합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 주셨습니다. 총리 모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총리님, 최근 일본은 왜곡된 사실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임을 명기에 젊은이들의 역사의식을 확고히 하고자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거 잘 알고 계시죠? 네. 예. 역사 교과서 문제는 한일 간 중대한 현안이기도 합니다만은 더욱 심각한 것은 역사 갈등을 미래의 세대까지 이끌고 가려는 일본의 의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고자 한 20여 개의 학교들이 학교장에 손자 손녀의 안위를 거론하는 항의 전화, 피켓 시위 등의 조직적인 협박과 위협 앞에 줄줄이 굴복하는 역사 테러, 교육 테러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은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좌편향된 역사학자들, 정치권, 청교조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2050년이 되면 과연 대한민국의 국호가 그대로 남아있을지 우려스럽다 하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 적도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흘러들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편향된 역사교육은 미래 세대의 국가관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매우 어둡게 할 것입니다. 특히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군의 입장에서는 이런 좌편향된 교육을 받은 장병들에게 올바른 대적관을 확립시키려면 이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역사의식을 송두리째 뒤바꿔야 하는 엄청난 딜레마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는 곧 군정신전력의 약화, 대북전투력의 약화를 처리하고 국가안보의 치명적인 약화를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총리님, 역사교과서 문제는 교육부 장관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총리님께서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학생들에게 올바르고 균형 잡힌 역사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역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역사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방안이 도출되었으면 합니다. 교과서 심각성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제 정치권
이건 후배들의 교육의 문제인데 정치권 눈치 좀 보지 마세요. 정치권 눈치 보지 마시고 진짜 무엇이 옳은 바른가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셔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과감하게 국정교과서 쪽으로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있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